서울 시내의 한 찜질방. 곤히 쉬고 있는 손님들 한 명 한 명 유심히 쳐다보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가족도 없는지 도대체 여기서 한 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찜질방에서? 네. 안 나가시고? 안 나가시고. 혹시나 건강이라도 상할까 몇 번이고 퇴장을 권해봤다는 찜질방. 하지만 할아버지 요지부동이라는데요. 얼마 전에 네. 마누라가 집을 나갔어요. 아, 어머니.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주 오던 곳이라 한번 찾아보려고 여기 와서 머물러고 있어요. 아, 그렇다고 여기서만 한 달을 지금 계신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네. 뭐 여러 군데를 찾아 돌아다녀봐도 도저히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아내를 기다린 한 달의 시간. 그동안 할아버지 앞으로는 무려 80만 원에 육박하는 추가 요금과 후불 식대가 달려 있었는데요. 뭐 할아버지도 뭐 사정도 있지만 네. 아니 저희들도 뭐 돈 벌자고 하는 일이지 네. 이건 뭐 자원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솔직한 심정으로 네. 이제는 좀 이렇게 나갔으면 네. 좋겠는데 네. 아 저렇게 뭐 그냥 버티고 있으니 그건 나중에 갚아야죠. 근데 사람만 찾으면 뭘 못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좀 더 기다려서 나타날 때까지 좀 그걸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반드시 아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73살의 봉기 씨. 과연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며칠 뒤 다시 찾은 찜질방엔 난데없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아니 예, 얼른 신고해. 얼른 경찰서에 신고해. 예? 핸드폰이 안 아니 된다요, 뭐 그렇다고 또 사장님. 신고까지 이게. 하십니까? 아니 저 할아버지가 자기 그 부인, 응? 아니 저기 닮은 사람이 무슨 여탕에 있다고 그래요. 거기 따라갔나 봐요. 응? 그랬더니 여탕에 있는 여자들이 깜짝 놀래지 남자가 들어오니까. 할아버지를 변태 취급하며 경찰까지 부른 손님들. 봉기 씨 줄기차게 해명을 해보지만 오늘은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 할아버지가 내가 그 찾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 비싼 사람이 내려가길래 응급결에 그 사람 붙잡으려고 내려갔는데 아, 그래도 그쪽으로 내려가시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왜 내려가셨어요? 아니, 다 필요 없어요. 다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잡아가세요. 사라진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며 자초지정을 상세히 설명한 봉기 씨. 경찰이 일단 신원조회를 해보자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저기 혹시 어머니가 언제 나가셨죠? 네, 한달좀 전에 나갔어요. 저희가 조회해보니까 7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나왔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내는 7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답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뭐 이상하다니까. 하여튼간 정신이 나갔든 뭐 꿍꿍이가 있든 뭐가 있다니까. 어? 할아버지의 아들 세진 씨가 경찰서로 찾아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세 많이 주셨다고. 아 그 예. 돈하고요 조금 더 붙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는 고맙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냥 친구 만나러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줄은 알았지 이렇게. 7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났다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뇌부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요? 그 사람은 그 얘들 엄마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재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런지 혼인신고를 자꾸 못하고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찾아다니는 중이에요. 아버지 이제 제발 그 여자 좀 잊으시라고요. 이놈아, 말을 함부로 하지 마. 말 좀 조심해. 어? 아니 그렇게 아니 그 여자라니. 그게 당하고 누구 보니 그 여자라고 그래? 나는 너희들하고는 보통 대화가 안 통하니까 너희들 아니 아버지 지금 보여지는 게 있는데 뭘? 아버지 가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아버지! 아유 난 귀찮아. 한 달 만에 조우한 부자를 싸움으로 몰고 간 그녀. 봉기 씨와 재혼했다던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그 여자랑 아빠랑 나이 차이가 17살 차이예요. 17살이요? 그냥 딱 봐도 아버지 그냥 돈 보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자꾸 사랑이라고 하시고 설득을 해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냥 답답한 거죠.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있던 봉기 씨. 큰딸은 오래전 출가 외인이 되었고 1년 전 막내 아들 세진 씨마저 결혼을 하면서 봉기 씨는 독거노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분들이 보내서 왔는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아니요, 못 들었는데
오늘부터 아버님 살림 도와드릴 가사 도우미예요. 아, 그러세요? 들어봐요. 네. 막내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나 혼자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우미를 붙여줬어요. 그 사람이 영실 씨예요. 나이 70에 여자한테 마음이 설레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또 여자를 만난 지가 오래돼서 혹시 뭐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이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는 시간만 기다려지고 자꾸 집에서 보고 싶어지고 아무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었죠. 몇 번의 구애 끝에 영실 씨와 교제를 하게 된 봉기 씨. 올해 초 자식들을 모아놓고 정식 재혼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외로운 늙은 애들끼리 뭐 그리 됐나 보다 하고 니들이 이해 좀 해줘. 그래도 이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니들한테 이해 좀 해달라고 말하잖아. 죄송한데 저희들끼리 얘기 좀 하게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세희야. 가족끼리 먼저 말씀 나누시는 게 순서죠.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참. 아니 두 분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시는 거예요? 17살 차이야. 아빠, 그냥 보면 부녀간이라도 믿겠어요. 이건 아니죠. 아니, 왜 하필 파출부 아줌마예요? 아니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세진아, 아빠 등쳐먹으려는 꽃뱀 아니야? 시끄러워. 내가 어차피 니들한테 허락받으려고 보자고 한 거 아니야. 내일부터 같이 살 테니까 그리 알고 깍듯이 모셔. 아빠! 아버지 됐다. 그만해 됐어. 아무래도 나이 차이 때문에 애들이 반대가 심했었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애들이 이해를 해주겠지, 또 받아들여주겠지 싶어서 그냥 밀고 나갔죠. 그렇게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 간 만나 드셔보세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우리 이제 혼인신고 해야지. 아이고, 다 늙어서 재혼하는데 무슨 혼인신고요? 아, 요즘 항혼재혼은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무지 많대요. 혹시 당신 뭐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지? 아, 다른 이유 뭐요? 아니야 됐어. 아유, 영감 또 왜 이러세요? 혼인신고를 꼭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상처를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젊은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예요. 자꾸 나로서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혼인신고를 서둘렀죠. 그 사람은 자꾸 말을 빙빙 돌리면서 그걸 그냥 자꾸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혼인신고 문제로 노심초사하던 봉기 씨. 결국 사랑을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어머님한테 증여하신다고요? 그런데요 아직 우리가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서. 그럼 뭐 혼인신고하시고 뭐 명의 변경하시면 되는데 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시면 증여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좀 꼭 해주고 싶은데. 그럼 차라리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파시고 뭐 다른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증여세에 비해서는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도 이 집을 우리 집사람한테 꼭 명의 이전을 해주고 싶었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집을 그 사람한테 맡기면서 내가 이걸 너한테 맡길 테니까 얘는 마음 놓고 혼인신고 해가지고 부러움 없이 한번 살아보자 싶어서 명예이전을 다 해줬어요. 그렇게 등기까지 다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애들이 다 와가 있더라고요. 아빠 제정신이에요? 어쩌려고 그래요 진짜? 앞으로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이냐? 아직 두 분 혼인신고도 안 하셨다면서요. 혼인신고도 안 된 사람한테 집 명의를 내주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건 우리 문제니까 니들이 신경 안 써도 돼. 아빠, 그렇게 자식들 무시하고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하고 인연을 끊고 아줌마하고 둘이 살아요. 지금 그게 아빠한테 할 말이야? 아버지, 이번엔 아버지가 심하셨어요. 아빠하고 얘기 안 돼. 가자. 아니 이놈들이. 안녕하세요.
가자. 그러고 며칠 뒤에 그 사람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식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어요. 근데 딱히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갔는지 걱정이 돼서 그 사람이 좋아하던 찜질방으로 내가 찾아 나섰어요. 뭐 그 사람 보고 뭐 꽃뱀이다, 뭐 사기꾼이다 하고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거든요. 뭔가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경찰서를 나와 아들 세진 씨의 집으로 들어온 봉기 씨. 알고 보니 사라진 것은 영실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나가고 얼마 있다가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아버지 집을 왜 안 빼냐고 아직도. 그 아주머니 나가시기 전에 그 집을 금매로 팔아버리고 장롱까지 다 가지고 날라버렸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건데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니까. 아버님 누나 왔어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큰딸 세희 씨. 봉기 씨를 보자마자 또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깨끗이 정리 좀 하시라고 제발 아버지. 이게 다 너희들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냐. 아니 우리들 너희들이- 때문에 아니, 뭐가 우리 너희들이 때문에. 엄한 사람을 못 믿고 자기 때문에 인연을 끊자느니 자식자니 부자지간에 그놈을 끊자느니 하니 그 사람은 여기서 있을 힘이 없어지는 거지. 아버지. 뿌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너희들 자꾸 그 여자는 그냥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 아버지 등쳐먹고 도망친 거라고요. 감쌀 거 감싸고 미화시킬 걸 미화시켜야지.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제발 좀 가타부터 하지 말고. 그렇게 잘 알아서 해서 그래. 사기꾼. 니나 잘해 니나. 이쯤 되니 자식들 한숨이 슬슬 이해가 됩니다. 대체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돌려야 할지 앞이 깜깜한 남매인데요. 워낙 우리 아버지가 항소고집이거든요. 그걸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 안 하실 거라는 걸 아니까 걱정되죠. 저러다 또 놓친 내 몸이라도 상하면 어떡해요. 17 연하의 재혼녀에게 홀딱 빠진 봉기 씨. 과연 영실 씨를 찾아 그 사정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을 맡고 있는 아들 세진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님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는데. 괜찮다고 귀찮게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먹어. 에이? 뿔난 아이 마냥 아침 식사도 거부한 채 외출 준비에만 매진하는 봉기 씨. 아버지가 또 무슨 사고를 치지는 않을까 아들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예? 아버지가 뭐 응? 아버지 나가는까지 너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다녀야 되냐?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바람도 좀 쏘야 되지. 답답해서 보니까 어제 같은 일 또 일어날. 어제 같은 일 없게끔 할 테니까 자네한테 배양하게 한다니까 그냥. 봉기 씨 황소고집을 누가 꺾을까요? 아들의 만류에도 기어코 외출을 감행합니다. 이렇게 계속 찾아다니시니까 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나갔던 봉기 씨. 어디를 가나 싶었는데 그가 찾아간 곳은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산소였습니다. 내 편 들어줄 사람은 내가 만약 당신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당신한테 왔어요. 당신이 보기에는 미울지 몰라도 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서 이거 한 잔 드시고. 영실 씨를 사기꾼으로 보는 자식들 때문에 더욱 외롭고 고독해진다는 봉기 씨. 사라져버린 그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믿음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나 때문에 부자지간이라든가 자식들하고 인연을 끊는 게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믿고 있어요. 100번 양보해 봉기 씨 주장을 인정해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집을 팔아버린 영실 씨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게 좀 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또 만나서 왜 그랬을까
방문을 해서 묻고 싶어. 여보, 이거 당신한테 내가 쓰는 뇌물이야. 내가 당신이 그 사람 좀 찾을 수 있게 당신이 좀 힘 좀 써줬으면 고맙겠네요. 이거 뇌물 묻고 그냥 안 찾아주면 안 돼요. 가요. 사별한 남편의 두 번째 사랑. 과연 하늘나라의 아내는 이 미련한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며칠 뒤 영실 씨를 기다리던 찜질방에서 봉기 씨를 급히 호출했습니다.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요. 아버지는 꼭 혼자 오시겠다고 또 고집 부리시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워가지고 같이 왔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그때 그 경찰서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CCTV를 그때 확인한다고 해가지고 제출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게 좀 있어가지고 왔는데, 예. 우리가 사고에 우리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꾸 우리한테를 쳐다보고 이렇게 숨는 것 같아. 하면 잘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뒷모습이었는지. 봉기 씨가 여탕에 들어가 소동이 일어났던 날, 한 여자가 식당에서 싸움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이상합니다. 봉기 씨의 시선이 자신 쪽을 향하자 얼굴을 급히 숨기는데요. 경찰 손에 끌려나가는 봉기 씨를 따라가던 여자. 그런데 맞아요, 맞아. 어머 저 여자 진짜 맞네. 어머 이 여자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진짜? 아니 좀 시끄러워 떠들지 마라. 하늘의 아내가 봉기 씨 기도를 들어준 것일까요? 드디어 영실 씨를 찾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예. 새벽녘 찜질방에서 홀로 잠을 청하고 있는 봉기 씨. 그의 옆으로 다가온 영실 씨가 간식을 옆에 두더니 잠자리를 정리해 주는데요. 사라진 그녀는 봉기 씨 옆을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얘는 언제 안 왔다 갔어요? 예, 지금 현재는 좀, 네. 안 되네요. 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면은 연락 좀 해주세요. 왜 아직도 예, 뜯어먹을 게 남았나 보지? 어? 알겠습니다. 연락은 아니, 무슨 좀 연락? 따라다니고 아이고, 집에 나가라. 참. 연락 같은 거 주지도 마세요. 가자. 물단지. 영실 씨의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속셈인 건지 봉기 씨 마음만 타들어가는데요. 앞에 살던 전 남편을 좀 찾을 수가 있나요? 뭐 저희도 찾아봐야 알겠는데 그거는 왜요, 아버님? 그 전 남편이 나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게 그거 아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좀 알아보려고. 자꾸만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봉기 씨를 보며 딸 세희 씨는 우라가 침입니다. 아빠는 그 CCTV 보고 뭐 감동이라도 먹은 모양이신데, 응? 딱 보니까 그 여자는 아빠를 동정하는 거지 아빠 좋아하는 그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네? 내 마음을 뭘 안 듣냐? 가뜩이나 속 시끄러운 마음에 불을 지르는 세희 씨. 그날 밤 이번에는 아들 세진 씨가 집으로 돌아온 봉기 씨의 불편한 심기를 또 한 번 건드립니다. 이 사진부터 먼저 봐보세요. 이게 뭐야? 이거 이 사람 고모님 친구분이시라는데요. 결혼은 재혼 같은 결혼은 아니고요. 그냥 동거하실 분을 좀 찾으시나 봐요. 아버지 좀 연결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잘 좀 한번 봐보세요. 이분 얼굴도 동안이 세진 씨. 아마도 누나와 함께 아버지를 포기시킬 방법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영실 씨를 대신할 수는 없는데요. 너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최초로 지금 정말 살고 싶은 여자를 만난 거야. 그러니 내가 도저히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어. 결국 설득에 실패하고 발걸음을 돌린 아들과 며느리. 봉기 씨도 머리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가슴 때문에 몹시 괴롭습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 뭐 한번 큰 사기 한번 맞았다 셈 치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데 머리는 잊어야지 하는데 마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자식들 보기도 많이 미안해요. 사실은 73 봉기 씨 마음을 들었다 놓는 영실 씨. 대체 그녀는 왜 봉기 씨 곁을 맴돌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 뒤
긴장된 얼굴로 어딘가를 향하는 봉기 씨. 어렵게 연락된 전 남편에게서 영실 씨 친구를 소개받았다는데요. 올 봄 초에 재혼한다고 그때 전화 한번 주고 갔더니 뭐 별다른 얘기 없었어요. 올해 초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었다는 친구. 영실 씨가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단 말에 무척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말 어릴 때도 보면은 돈을 길 가다가 뭐 주소도 주인 찾아줘야 된다고 방방 뛰는 애고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절대. 나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나를 믿어주지들을 안 해요. 절대 그런 거는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죠. 예, 절대로 그런 애는 아닙니다. 친구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간 봉기 씨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마치 동지라도 만난 듯 기분이 좋았던 봉기 씨. 결국 영실 씨 친구 앞에서 술에 취해버렸는데요. 아니 그렇게 많이 드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취하셨나 예. 인사불성이 되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봉기 씨. 결국 제작진이 연락을 취해 딸 세희 씨와 아들 세진 씨가 도착했는데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정신 좀 차려봐. 이게 웬일이야, 대낮부터. 이렇게 술 드셨어요? 많이 안 드셨는데 그러시네. 아니, 노인네가 술 드시면 좀 못 드시게 해야지. 이렇게 많이 안 드시냐면 어떡해요? 아이고 마음이 안 좋으셔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도 그렇지.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아줌마가 어떻게 알아? 마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아줌마들 뭐 우리 아버지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요? 아니, 그 아줌마하고 둘이 뭐 짜는 거야, 뭐야? 세상에. 응? 무슨 아줌마들이 이래, 진짜. 아우, 진짜 같은 여자지만 해줘도 너무한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하기는.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모자를 파내 다짜고짜 막말을 퍼붓는 세희 씨. 참다 못한 친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문제네. 딸 때문에 영실이가 이렇게 된 거네. 아니, 저 아줌마 별 피해는. 딸이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고 그랬다고 얘기 다 들었어, 영실이한테. 별 피해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들었어. 네가 문제야. 뭐가 문제인데? 영실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딸 때문이었다는 주장. 그날 밤 결국 세진 씨 집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만 신경 쓰지도 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그 여자는. 세진아, 너 너나 말이 맞아? 아, 네가 똑바로 얘기를 해봐. 봉기 씨 다그침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이 혼인신고를 막았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내가 다시 알아봐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너도 가만 안 둬. 각오해? 아버지. 아버지. 재산이 많아가지고 물려질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들 혼인신고 하는 것까지 말리고 다니는지 난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 이 성질을 못 풀겠어서 찜질방에 가서 좀 쉬고 오려고 그래. 봉기 씨만 모른 채 커지고 있었던 영실 씨와 자식들 간의 갈등.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런 걸 땅이 그렇게 올랐으면 올랐다고 저희들이 얘기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네들끼리만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15억의 재산.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막았던 것 같다는데요. 봉기 씨, 자식들과 직접 부딪혀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따가 9시에 세진이네 집으로 좀 와라. 그건 거기서 와서 얘기하고 그냥 9시까지 걸으러 와. 세진이네 집으로. 그날 밤 자식들을 불러 모은 봉기 씨가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갈 데도 없으시면서 이러지 마세요. 예? 아버지 오늘 선배님 땅 팔았어. 예? 그 돈 갖고 월세 얻어놨어. 걱정 마라. 아버지. 아버지 그 땅 팔았어? 얼마에 팔았어? 잘 팔았어. 6천만 원만 받고. 6천만 원. 5천만 원 사가 6천만 원 얻어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아버지 그 땅 6천만 원 팔았다고? 아니 그 부동산에서도
잘 팔았다 그러더라. 아버지 일로 와봐. 나 좀 봐봐.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당황한 남매. 급히 봉기 씨를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그 부동산 어딘데? 거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야. 전화번호 좀 줘봐. 빨리. 내가 내 땅 가지고 내가 파는데 너희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저 간섭이냐? 아버지 그래. 큰 실수한 거라고. 뭘 얘기를 실수했다는 듣고 거야?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가 뭘 실수했는데 말을 해봐. 그 땅이 지금 얼마인데 그걸 6천만 원을 팔았다는 건데. 얼만데 말을 해봐 얼만데. 나 모르는데 뭐 10억인지 15억인지 그렇대 아버지. 그러니까 제발 그 전화번호 좀 달라고요. 어디 10억? 그래 아버지도 어디에서 사기당하고 온 거라고. 10억? 땅을 헐값에 팔았다는 봉기 씨 거짓말에 결국 남매가 걸려들었습니다. 뭘 얘기할 건데? 부동산에 갔었는데 땅값이 많이 올라서 매매가 안 된대. 안 돼서 그냥 안 팔고 그냥 왔어. 응?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혼인신고도 못하게 말리고 그렇게 했냐? 드디어 밝혀지는 진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따가 파출부 아줌마 만나기로 했거든.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무슨 이야기? 너 아빠 땅 알지? 그 싸구려 땅. 그게 30배나 올랐어. 아빠 땅만 올인 잡아도 15억이다. 진짜? 그래. 근데 아줌마랑 아빠랑 혼인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뭐 어떻게 되는데? 아유 어떻게 되긴.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그 여자한테 재산 다 뺏길래? 땅값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매. 영실 씨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며 부탁 아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예요. 사실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그냥 이러고는 있는데 솔직히 재혼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죠? 아니요, 저 그런 게 아니라. 네, 솔직히 좀 그래요.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저도 유념할게요. 저도 인간인지라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아주 욕심이 없었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오늘날 아버지가 이룩하신 재산은 다 우리 아버지 혼자 이뤄낸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랑 아버지랑 장사하셨거든요. 우리 엄마가 누려보지도 못한 호감과 그 사랑을 그 아줌마가 다 가져간다. 그게 막 더 열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분통이 터져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혼인신고도 못하게 하고. 솔직히 그 아줌마가 아버지 재산이나 돈을 보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집 명의를 아주머니한테 바꿔주는데 그걸 덜썩 받더라고요. 그걸 딱 받았다라는 상황을 봤을 때 진짜 누나가 말한 대로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을 증여한 봉기 씨 행동에 위기감을 느낀 남매. 영실 씨에게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왜 집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여기서 보자고 했어요? 예, 딴 게 아니고 저 이것 좀. 이번에 아빠 집 받으셨으니까 그것만 받고 나중에 유산 문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각서예요. 나 뭐 좀 물어볼게요.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내가 영감님 재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걸로 보여요? 말 나온 김에 저도 솔직히 물어볼게요. 17살이나 많은 노인네한테 들러붙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빠가 집을 준다고 넙죽받은 그쪽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 받았으니까 조용히 살라고요? 왜요? 그럼 더 받아야 되겠어요? 차라리 나보고 이 돈 먹고 사라지라고 하시죠? 그래요. 그래주시면 더 고맙고요.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생각할까 이건 아닌데 사과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아주머니가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과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집을 그렇게 팔아서 그 돈을 가져갔다가. 누나는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 갖고 그냥 갔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게 더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한테 상처 준 것 같고 이제는 이해하는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
봉기 씨는 이들의 갈등을 일찍 눈치채지 못한 자신의 안일함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걸 애들을 탓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고 내가 중간에서 행동을 잘 했어야 되는데 내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내 좋은 것만 보면서 살다 보니까 내 잘못이 너무나 크네요. 어디 가시려고요? 아니다. 지금은 내가 많이 머리가 아프니까 좀 쉬었다가 좀 이게 좀 정리되고 난 뒤에 그때 보자. 결국 집을 나가버린 봉기 씨. 황혼의 로맨스는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며칠 뒤 봉기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시내였습니다. 아주머니들 좀 사람을 좀 찾는데요. 혹시 그러나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네. 이 방법이라도 안 하면은 도저히 앉아서 가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혹시 연락이 오겠죠. 난 꼭 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영실 씨를 포기하지 않은 봉기 씨. 그 수뇌부가 존경스러울 따름인데요. 그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전단지를 돌리고 조그만 월세방으로 돌아가는 봉기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애들은 자꾸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은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냥. 73. 누군가는 품위와 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나이지만 봉기 씨에겐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다시 해볼 기회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지금 가서 여기서 포기하기는 너무나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계속 해보려고 그래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마지막 사랑. 봉기 씨는 오늘도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껏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봉기 씨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 것일까요? 제보 전화를 받은 봉기 씨가 한 식당에서 영실 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봐야죠. 근데 말랐네. 무슨 일이 있나. 집을 판 돈으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몹시 초라해 보이는 영실 씨의 행색. 봉기 씨가 드디어 앞에 나섰습니다. 나하고 얘기 좀 잠깐만 하자니까. 잠깐만. 네? 잠깐만 좀 시간 좀 내줘. 네? 그래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내가 애들한테 속 시원하게 말해줘. 그냥 물을 말하니까 잠깐만 시간 좀 내줘봐. 밖에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찜질방으로 길거리로 사방을 헤매고 다닌 끝에 겨우 만났습니다. 과연 영실 씨의 속 시원한 대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잘 알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제가 한 행동이 딱 꽃뱀처럼 돼버렸잖아요. 제 진심을, 선생님 좋아하는 그 진심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식사 차려놨으니까 드시고 싱크대에 옮겨만 주세요. 제가 내일 와서 설거지 할게요. 많이 바빠요? 아니요. 무슨 시키실 일 있으세요? 괜찮으면 밥 좀 같이 먹어줄래요? 네? 뭐 TV를 같이 보자, 밥을 같이 먹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사실 정이 들었거든요. 참 이런 게 이렇게 사람하고 사는 게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하고 연세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들 생각하실까 많이 고민도 됐었어요. 근데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연세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정말 아까우신 그런 분이었죠. 저 이것 좀... 하지만 봉기 씨가 집을 증여한 이후로 더욱 거세게 쏟아졌던 의심의 시선들. 그 무렵 영실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그렇게 그 안에 열어보니까 사진도 있고 통화한 기록도 있고 식구라고는 선생님하고 저밖에 없는데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동안 자녀분들이 그렇게 나한테 구박하고 정말 나쁜 소리 많이 하고 그래도 저는 오로지 선생님 한 분만 믿고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화가 치밀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 선생님까지 날 의심하면 내 집을 팔아버리고 나도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집을 팔긴 했지만 제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통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요. 그분의 진심을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 건 아닐까 생각도 되고. 그걸 봤으리라고는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애들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떳떳하게 내 보이려고 뒷사람 뒤에 사람을 좀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얼마나 찌끗한 사람이냐 하고 애들한테 내가 먼저 큰 소리를 치려고 붙였었는데, 네, 내가 같아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기분 이해해요. 이후에 어찌됐든 모해를 내가 만들었으니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영실 씨의 이야기. 예상치 못했던 반전에 봉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 아니까 찜질방에 가서 자꾸 살펴보게 되고 곁에 맴돌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리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잘했어요. 잘했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영실 씨를 향한 봉기 씨의 두 번째 프로포즈. 과연 황혼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두 사람을 다시 만난 곳은 봉기 씨 아내의 산소 앞이었습니다. 그러시다 이제 혼자셔요. 이렇게 결혼하는 거 당신 허락해 줄 수 있지? 허락해 주소이. 아내에게 두 번째 사랑을 허락받은 봉기 씨와 영실 씨.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는데요. 어떻게 왔냐 이걸? 제가 선생님 오해 푸시라고 해주냐고 소리하고 불렀어요. 결혼해도 되냐? 그렇게 말하실 줄 알고 제가 다 준비해왔어요. 이건 또 뭐예요? 혼인신고서잖아요, 혼인신고서. 앞으로 이제 행복하게 사시라고. 길고 긴 터널을 지나 황혼빛 사랑을 되찾은 봉기 씨와 영실 씨. 두 사람에게 펼쳐질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